여기 운전에 미쳐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1년 연봉으로만 무려 8,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역대 가장 압도적인 F1 월드 챔피언인데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운전을 시작했고 게임도 오직 레이싱 게임만 했으며 평생을 달리는 데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승부에 집착했고 조금이라도 열이 받으면 절대 참지 않았습니다. I'm stuck. Got really tired of all the questions, so I think if I get a few more, I'll headbutt someone. 도대체 그는 어떻게 역대 가장 압도적인 F1 월드 챔피언이자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레이싱 DNA를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베르스타펜. 그의 아버지 요스 베르스타펜은 그랑프리를 107번이나 참가한 네덜란드 F1 드라이버였고 그의 어머니 소피 컴펜은 세계 챔피언 카트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레이싱 DNA를 가진 막스는 무려 2살 때부터 운전을 했고 게임도 레이싱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F1 선수인 아버지 덕분에 패독은 그에게 놀이터 그 자체였죠. 그렇게 엔진과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카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막스는 가족의 희생으로 캠핑카를 타고 유럽 전역을 돌며 카트 대회에 참가했고 시간만 나면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특별 훈련을 했죠. We never turned around when it suddenly started raining. We would put the rain tires on and we would go out and practice. 훗날 이 훈련은 막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막스의 실력은 또래보다 월등했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고 긴장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로웠죠. Especially when I was still racing in go-kart, I didn't know what losing was like, and my dad was like, "Well, one day you will learn, and it will hurt." 2012년 유럽 카트 챔피언십에서 그는 너무 자만한 나머지 다 이긴 경기에서 어이없게 리타이어하게 되는데 그 순간 아버지 요스는 My dad was really upset and disappointed. He broke down the tent, everything he threw in the van. 그리고 캠핑카를 타고 돌아가던 길 막스는 주유소에 버려지게 됩니다. He stopped at the fuel station. He's like, "Get out. I don't want to talk to you anymore." 사실 뒤따라오는 어머니의 차를 알고 있었기에 그것은 아버지의 계산된 선택이었는데요. 그는 며칠 동안 막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두 사람은 그 경기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It was all very easy for him, but I really wanted him to feel the pain that should hurt him because he had to think what he was doing. 이 사건 이후 막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집중하고 모든 경기에 온 힘을 쏟는 진짜 레이서로 거듭났죠. And the season afterwards, we won everything. We won every race. 이제 그는 엄청난 격차로 이기고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례로 F1에서는 드라이버가 버튼을 눌러 리어 윙의 일부를 눕혀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DRS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 시기 막스는 직선 도로에서 자신의 고개를 숙여 셀프 DRS를 시전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그는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로 그 시기 막스에겐 한 명의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는데요. 바로 샤를 르클레르였습니다. Max, what's happened? No, it's just unfair. I'm leading, he wants to pass, he pushed me, I push him back, and after he pushed me off the track. It's not fair. What's happened with Max? Nothing, just an incident on the race. 주유소 사건이 벌어진 2012년 그해 유럽 챔피언의 주인공이 바로 샤를 르클레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천재의 경쟁은 훗날 F1 무대에서도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Verstappen wide again. He's now going to have to defend against Leclerc. They do touch wheels as Charles Leclerc. Nothing, just an incident. 16살이 된 막스 베르스타펜은 다음 단계인 포뮬러3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대담한 운전 스타일과 거침없는 추월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데뷔 시즌에만 무려 10승과 16번의 포디움이라는 말도 안 될 정도의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막스의 눈부신 활약에 여러 F1 팀들이 앞다투어 그를 영입하려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드불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We want him in Formula One as soon as possible. 그리고 마침내 막스 베르스타펜은 레드불의 형제팀 토로 로소에 합류하였고 그의 나이 고작 17살. 그는 그렇게 역대 최연소 F1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Verstappen, youngest ever Formula One driver, 17 years of age. If you're ready for this? I hope so. You were born in 97?
Yeah. Jeez. 그때까지만 해도 루이스 해밀턴은 막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라이벌이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죠. What do you want to achieve in Formula One? Being world champion. 하지만 F1 월드 챔피언?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F1은 10개의 팀에서 20명의 드라이버가 서로 1등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각 팀은 수백 명의 인력과 수백억 원의 자본을 쏟아붓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첨단 기술을 한 대의 자동차에 적용했으며 거기에 더해 그 기술을 수백만 번 시뮬레이션까지 돌리는 정말 어마무시한 스포츠였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F1 무대에 단 17살의 나이로 데뷔한 막스 베르스타펜은 곧바로 세계 최고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고 불과 몇 경기 만에 그는 미친 듯한 코너링과 어그레시브한 드라이빙을 선보이며 자신의 실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죠. 그런데 막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F1 슈퍼 라이센스는 있었지만 만 18세가 되지 않아 정작 일반 도로에서 필요한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이었는데요. At the time, I didn't even have my driving license. Almost the whole year, somebody had to drive me around. 결국 이 사건은 F1 룰까지 바꿔버렸고 현재는 만 18세가 되어야만 슈퍼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반강제적으로 역사상 영원한 최연소 F1 드라이버로 기록되었죠. I think that's the best achievement. 운전면허는 없었지만 실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막스 베르스타펜은 불과 1년 만에 레드불 드라이버로 콜업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너무 어리다, 경험이 부족하다, 사람들은 막스를 의심했고 그 의심의 중심엔 언제나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의심을 아는 채 막스 베르스타펜의 레드불 데뷔전이 열렸는데 막강한 우승 후보였던 메르세데스 두 대가 서로 충돌하며 동시에 리타이어했고 그날 막스는 마치 베테랑 같은 뛰어난 타이어 관리 능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그는 결국 Max Verstappen wins a Formula One Grand Prix. Unbelievable, Max. Unbelievable. 그 우승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엄청난 폭우의 피트스톱까지 실패하며 막스는 한때 16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때 어린 시절부터 빗속에서 훈련해왔던 그는 그날 진짜 미친 드라이빙 스킬을 보여주었고 Boy just goes and finds grip everywhere else. Okay, you're going there. I'll just go somewhere else then. 빗물에 타이어가 슬립하자마자 카운터 치고 제로 카운터로 자세 유지, 그 후에 방향 전환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코스로 복귀하는 역사에 남을 미친 컨트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6위에서 3위라는 기적같은 순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죠. 2017년과 2018년도에도 막스는 계속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의 엄청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레드불의 차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졌고 당시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주행으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t's Lewis Hamilton, champion of the world. It's Lewis Hamilton. For Lewis Hamilton, the championship leader. It's Hamilton who wins, winning again. 하지만 2019년 레드불은 혼다 엔진으로 전환하며 차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고 그 순간부터 루이스 해밀턴과 막스 베르스타펜의 진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1년 두 사람의 경쟁은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되는데요. 영국 그랑프리에서 가장 빠르고 위험한 코너에서 둘은 충돌하게 되었고 Critical corners for this Grand Prix. Hamilton's going to try again, this time on the inside of continent touch. Verstappen is out of the race and that's a big crash.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그랑프리 두 차량은 또다시 충돌했는데요. And there's Max Verstappen right behind Hamilton into the first chicane once again. It's wheel to wheel. Hamilton and Verstappen, and this time Verstappen and Hamilton. 두 사람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성적 또한 계속 1, 2위를 다투었고 2021년 시즌 마지막 경기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만난 두 사람의 챔피언십 포인트는 무려 동점이었죠. 경기가 시작되자 루이스 해밀턴은 줄곧 선두를 유지했고 그날 그의 우승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Nicholas Latifi has crashed. That will be a safety car. This now completely changes the context of this race. 레이스 종료를 남기고 니콜라스 라티피의 사고로 세이프티카가 발동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그 결과 막스는 It has left Lewis Hamilton and Max Verstappen side by side. 해밀턴 바로 뒤에 서서 남은 랩을 돌며 경쟁하게 되었고 그렇게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Right off back, he's going to make the lunge down the inside. Hamilton sees him coming. It's a late lunge by Verstappen. Oh my Lord, Max! Oh my Lord! Yeah!
Max Verstappen, you are the world champion! The world champion! 막스 베르스타펜이 F1 월드 챔피언이 되기까지 그 뒤에는 상상조차 못할 훈련과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F1 선수들은 시속 360km로 달리며 최대 육지의 중력을 견뎌야 하는데 이건 몸무게 70kg를 기준으로 400kg가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몸과 머리는 헬멧 무게까지 더해져 50kg에 가까운 무게를 버텨야 했죠. 그렇게 그들은 목과 머리 그리고 코어를 꾸준히 단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 파워가 얼마나 강하냐고요. 어이없게도 페르난도 알론소는 목으로 호두를 깰 정도였죠.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레이스 중 차량 내부 온도는 무려 60도까지 치솟고 방화복을 입은 채로 2시간 가까이 버텨야 했으며 그 와중에 평균 1000번 이상 기어를 바꾸고 수없이 브레이크와 엑셀을 조작하며 이렇게 복잡한 스티어링의 버튼을 상황에 따라 눌러가며 운전을 해야 했죠. 그래서 레이스가 끝나면 몸의 데미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드라이버들은 바로 얼음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F1 드라이버는 엄청난 체력뿐만 아니라 반사신경과 집중력 그리고 멘탈까지 갖춰야 했고 그중 오직 한 명만이 월드 챔피언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막스 베르스타펜이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본능에 가까운 공격성입니다. 그의 공격적 성향은 오은영 박사도 울고 갈 수준이었는데요. 엔진에 문제가 생기자 막스는 소리치며 스티어링을 던져버렸고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며 그대로 욕을 박아버렸죠. 그리고 한 번은 랩다운 차량이 충돌해 선두를 내주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자 눈이 아예 돌아가 버리는데 What an idiot! What an idiot! I hope I can't find him now in the paddock because then he has.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스에게 한 번은 기자가 비꼬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그는 참지 않았죠. Got really tired of all the questions, so I think if I get a few more, I'll headbutt someone. With the risk of being headbutted, Max, I was just wondering, do you think you can explain why you have had more crashes this year? Right, I don't think so. 자, 그럼 세계 최고의 F1 드라이버는 과연 얼마의 연봉을 받을까요? 그는 레드불에서 받는 기본 연봉만 약 6,500만 달러에 보너스와 인센티브, 각종 스폰서 브랜드 수입까지 합치면 연간 수입은 8,5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스의 순자산은 약 3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며 멋진 옷도 입을 법한데 그는 항상 이 레드불 옷만 고집했습니다. 경기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심지어 생일 때도 레드불 옷을 입었죠. 그 이유는 바로 계약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이나 미디어 노출이 가능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팀 지정 의류를 착용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 F1 드라이버들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옷깃을 만지작거리는 장면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그 이유 바로 시계 광고 때문이었는데요. F1 드라이버들은 경기 중엔 시계를 절대 차지 않지만 인터뷰 땐 귀신같이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머리를 정리하거나 손목을 자주 드러냈죠. F1이 고급 스포츠인 만큼 고급스러움을 내세우는 시계 브랜드 입장에서 F1 드라이버는 이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나 행사 중 머리를 쓰다듬거나 옷깃을 다듬고 있다면 아, 이놈 수십억 돈 벌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막스 베르스타펜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2년 22경기 중 15승 17회 포디움이라는 미친 기록을 달성하며 월드 챔피언이 되었고 Max Verstappen, two-time world champion. 23년엔 더 성장해서 22경기 19승 21회 포디움이라는 F1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Max Verstappen, a three-time champion of the world. 이어서 24년에 떨어지는 차량 성능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한 번 월드 챔피언이 되며 그는 무려 4년 연속 월드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Max Verstappen is a four-time Formula One world champion. What do you want to achieve in Formula One? Being world champion. 막스 베르스타펜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된 이후에도 그는 늘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승리에 대한 집착, 어쩌면 이것이 그가 물불 안 가리는 시니컬한 성격에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아닐까요? A lot of things go through your mind every single race, when it's going well or not. But I always keep telling myself, don't give up, just keep pushing, keep trying to, and that constant telling yourself don't give up, keep at it, keep
something might happen. You never know until the last corner of the last lap. So I just kept telling myself, just do the best you can. Keep pushing yourself.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 막스 베르스타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시가 준비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Max, do you feel like you've made it? Maybe. Yeah, only getting started when it's midnight, keeping it tight. If a nigga wanna go to war, it can get dark, but we stay bright. Coming like a knight, it's on sight. If I touch my sleeve, niggas round there wanna disagree when it's clear that I'm speaking facts. Man like me, you know I'm proactive. Never gonna stop till I see the big man's on plaques.